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농브랜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봄룸 출판사에서 출간한 박하 작가님의 작품인 아무렇지 않으려는 마음에 수록된 시끄럽고 때나 밀어 편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수록된 에피소드의 감동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여기서 인사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의 농사 짓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하 작가님의 아무렇지 않으려는 마음에 시끄럽고 때나 밀어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고 때나 밀어. 뜨거운 몸에 찬 바나나 우유를 들이켠 느낌이 오래되었다. 때밀러 가자. 탕에 몸 담그러 가자는 말을 친구는 꽤 오래 피했다. 한 동네에 사는 친구의 하루가 워낙 바빠 다음으로 미루길 몇 번. 서로의 여가에서 상대방이 없어진 게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우리는 어느 날 어떤 거사를 치르듯 옷가지 몇 개를 챙겨 나섰다. 오래된 익숙함. 운전을 모르는 나는 차를 끌고 오는 친구 대신 샴푸나 로션 따위를 챙기는 게 몫이었다. 얼굴을 본 지 오래되었어도 인사는 늘 싱거웠다. 헤드라이트가 반사된 어두운 빛으로 친구의 얼굴을 이따금 살피며 차에 몸을 실었다. 우리의 목욕은 늘 밤이었다. 어머니는 여자가 젖은 머리로 거리에 나설 수 있는 때가 목욕 바구니를 들었을 때라고 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태 알지 못하지만 젖은 머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기도 했다. 비록 그 상황이 감기에 걸리기 좋은 때라는 것밖에 알아내지 못했으나 종종 길에서 마주치는 젊은 여자의 등으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은 가여웠다. 말리고 나오면 되지 않았을까? 여탕의 헤어 드라이어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더라. 그것 역시 뒤늦게 알게 된 일이다. 바구니를 들고 걸어야 할 것 같은 밤이었다. 입김이 나오도록 시린 바람을 피해 자주 가던 목욕탕 앞에 서니 운영시간이 줄어 있었다.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1시간을 줄여도 할 말이 없지만 그게 나름 못내 서운했다. 문 닫는 시간이 빨라져 제대로 씻지 못할 것 같은 기분에 새로 생겼다던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해야 할 일이 늘 산더미라는 친구는 살이 제법 빠졌다. 여름을 버티기 어려웠을 군살들은 찌지 않는 녀석의 체질과 더불어 앙상한 뼈만 남겼다. 벗은 몸이 대신 대답한 것 같아 그냥 스스로 말을 이었다. 일단 씻고 나가서 뭐라도 먹자. 아무래도 탕은 미지근했다. 삶이 꽤나 막막해. 인생살이가 부쩍 버겁게 느껴지는 나의 말이었다. 결국 돈벌이가 어쩜 이리 힘드냐는 한탄으로 이어지며 복권이나 되었으면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안 어울리게 그런 말 하지마. 내가 자주 세상을 누비는 게 부러웠던 탓인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친구는 말했다. 세상 쉽게 살던 놈이 왜 갑자기 어렵게 살려고 그래. 시끄럽고 때나 밀어. 피로가 풀리지 않는 온도의 탕에서 미적거리다가 나왔는데 우습게도 때는 밀렸다. 때를 민 일이 한참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만 땀이 난다고 느껴질 정도로 힘이 들다니 나는 아마도 꽤 더러운 모양이었다. 스스로 변했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엔 조금 우습지 않은가 했다. 그래도 이제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친구의 등을 밀며 그런 소리를 했다. 난 참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말이야. 몇몇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데 다 소용없이 무너지는 순간이 닥치면 어김없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있지. 이런 걸 보면 변한 게 아니라 연기를 잘하게 된 건지도 몰라. 친구는 아무 말 없다가 내 등을 밀 순서에 돌아앉으며 말했다. 그것도 연습이지. 살이 아프게 밀린 자리는 쓰라렸다.
야, 추운데 쫄면은 무슨. 밤의 연식당이라곤 이런저런 메뉴가 빼곡한 김밥 천국뿐이었다. 내 말에 다른 메뉴는 생각하지 않은 듯 떨떠름해하는 녀석의 얼굴을 보고 그랬다. 먹고 싶은 거 먹어. 참치김밥이 너무 먹고 싶었다며 한 줄을 시키곤 다시 쫄면을 고민하기엔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는 누가 괜히 한 말에 정말 그런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지 않느냐며 지금이 꼭 그렇다 했다. 나는 정말 괜스러운 말을 했다. 식사를 마치고 처음 마음대로 우유를 마셔도 될 일인데 우린 술이 고팠다. 그런 마음과 달리 술을 잘하지 못하는 우리는 작은 맥주캔 하나씩을 집어들었다. 구석에 놓인 복권이 눈에 들어와 빤히 보고 있자니 녀석이 한 장 사라고 했다. 내가 말하던 그 일확천금 아니냐. 싸구려 플라스틱 가판대에 놓인 일확천금은 볼품없이 놓인 종이일 뿐이었다. 맥주와 과자를 결제한 카드를 도로 내밀며 복권을 사려 하니 점원이 말했다. 카드로는 못 사요. 현금이 없어 복권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 녀석이 대신 1,000원을 내밀었다. 시내를 빠져나오고 동네 어귀로 돌아와 적당한 곳에 걸터 앉아 맥주를 마시니 취기가 금세 올랐다.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냐? 글쎄, 내가 사준 거니까 너한테 줘야 하지 않겠냐? 내가 고른 건데 왜 내가 가져? 그럼 반씩 가져. 그래서 뭘 할 거냐는 말에 아마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을까 했다. 묻던 녀석의 대답이 내심 궁금해 잠자코 있자니 친구가 말한다. 나는 집안의 빚부터 갚을 거야. 이 말을 듣고도 나는 맥주나 꿀꺽 삼키는 일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우리 다음엔 꼭 뜨거운 탕이 있는 곳으로 가자. 당첨된 큰 금액으로 친구의 짐을 모두 지워주리라. 그리고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쓰리라. 하지만 이런 말을 냉큼하지 못했다. 없는 재산으로도 베풀지 않는 나의 심보에 화가 났다. 아마 때가 덜 밀린 탓이다.